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이 개인정보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영장이 없는데도 검찰과 경찰이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마구 제공해줬고요. 심지어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수시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궁금합니다. 대체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내 개인정보란 건 어떤 것들인가? 또 직원이면 누구나 내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했던 것일까? 맞다면 왜일까? 이런 것들이죠. 자, 짚어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남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강보험이란 게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가입돼 있는 그 건강보험 말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그 개인정보를 건보공단 네. 직원들이 들여다봤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들여다봤던가요? 일단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자격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보험료 부과나 징수 업무 관련해서 예. 그 보험공단의 직원 중에서 한 12,000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1만 명 정도는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직무상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예. 불법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들을 본다든지 그걸 유출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겁니다. 직무와 상관없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유출을 했다.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밝혀진 거죠? 예. 제가 이제 그 열람 사례를 보고 굉장히 많이 좀 놀랐었는데요. 예. 뭐 어떤 직원은 자기와 어떤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자격 조회라든가 요양급여 내역 이걸 3년 동안 지속적으로 113회나 무단으로 열람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 예.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도대체 얼마씩 보험 내고 있나 이런 걸 들여다봤어요? 그거나 아니면 어느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지 하여튼간에 왜냐하면 건강보험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자기 병력이 드러나는 정보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그 개인정보라는 게 우리의 개인정보라는 게 어떤 것이 들어있었습니까? 그 개인정보 안에는요, 일단 그 개인의 각종 질환이라든지 검진 내역, 또 뭐 재산이라든가 혼인이라든가 뭐 소득 자료, 뭐 직장 거주지, 뭐 부양이 피부양이 이런 가족 관계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축적되어 있죠. 재산, 소득, 내가 어디가 아픈가, 어느 병원을 다니는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가족은 누군가. 그렇죠. 예. 그것들을 아까는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것을 들여다본 사례가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또 뭐 어떤 분은 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서 민원인의 주소를 차단해서 그 자택 문 앞에 뭐 아마 이건 채무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채무 독촉에 대한 협박문을 여러 차례 부착을 한다든지 대신 또 협박 문자를 136회나 전송을 한다라든지 해서 민원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어떤 직원은 그 안마원이라고 있죠. 그 안마원 대표한테 부탁을 받고 가입자 39명과 가족 124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업무 화면을 복사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뭐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아니 왜 안마시술소 사장한테 그것을 줍니까? 왜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영업 차원의 뭐를 요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해가 안 가는. 우리가 뭐 홍보를 좀 해야 되니까 안마시술소 이용할 것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을 뭐 모아서 달라 이랬을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뭐 그 사유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뭐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좀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리면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참, 도대체 우리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길래 이렇게 직원들이 아무나 들어가서 막 봅니까? 일단 개인정보는 뭐 누구나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그 직급별로 열람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권한에 따라서 그 열람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열람 권한의 부여 비율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좀 상위로 갈수록 그 직무에 따라서 그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개인정보 열람이라고 하는 방식은 직원별로 스마트 카드가 이제 부여가 되고요. 그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람 대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열어보게 되면 그 로그한 기록은 다 남게 됩니다. 근데 아까 12,000명 직원 중에 10,000명이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있는 건데 그 볼 수 있는 각각의 범위가 다른 거죠. 범위는 다르다. 자기가 볼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본 겁니까? 그럼 직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 그 말씀드린 그
무단 열람한 경우는 사실 이제 굳이 업무상 관계 없는 부분들을 본 거죠. 예. 사실은 어제 국감에서 남윤 의원께서 이 부분 폭로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제보가 하나 접수가 됐습니다. 네네. 전직 공단 직원이라고 밝힌 분인데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혹은 심심하거나 하면 들어가서 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게 흔한 일이었다. 특히 누가 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뭔가 항의 전화, 왜 이렇게 비싸냐는 듯이 이런 걸 전화를 하면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 들여다보곤 했다. 짜증나게 하는 사람의 것을. 이것이 직원들 사이에는 관행처럼 별것 아닌 일처럼 이루어져 왔다. 라는 제보를 주셨어요. 신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터뷰에 모시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분의 제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저도 어제 사실은 질문하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냐라고 이제 그 공단 이사장한테 질문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공단 이사장님의 답변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호기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국감장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직원들이 들여다본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야말로 정말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개인정보를 다루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 직무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그럼요. 그런 직무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교육도 보면 교육을 받은 현황도 보니까 그 사이버 교육을 이제 계속 해왔더라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또 이제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계속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 그 제보를 했다는 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떤 그 민원을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열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기본 그 방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 해이해질 수 있으니까 계속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근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어제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게 그냥 자기가 들여다보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그 안마실수소에 넘긴 경우처럼 이건 이제 드러난 경우 아닙니까? 네네. 드러나지 않은 채 외부로 많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네요. 지금 이게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그 1만 명의 직원이 그 업무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열람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소위 이제 그 법무지원실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부에서 4명의 인력이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모니터링? 예. 사후 모니터링 어떻게 하냐면 그 1만 명이 중에서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1%죠. 그 100명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열람 이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전수는 아니고요. 전수는 아니고 한 1% 정도만 소명을 요청을 하는데 그 소명 내용을 스스로 입력을 하고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4명의 이제 그 모니터링 요원들이 그거를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이 그 감사를 의뢰를 해서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온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2차 또 그 100명 중에서도 또 10% 정도를 더 다시 그 2차 판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니터링을 해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한 건 1% 너무 적다. 너무 적네요. 그러네요. 전수조사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한 10% 정도의 모니터링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청취자 6571님이 이분들이 흥신소일까지 마음 잘못 먹으면 겸직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인가 기가 막히다 하셨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셨어요. 이런 경우에 처벌 어떻게 됐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처벌 때문에 굉장히 처벌 수위가 그 내부에서 그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열람하거나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중징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불법 유출이나 무단 열람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1건의 그 징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징계를 받은 건 예를 들면 해임이나 파면을 한 건은 6건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정직, 이런 정도. 정직 몇 개월 이 정도로 끝나는. 그런 정도로 끝난 거죠.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나요? 우리 개인정보가 중요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외쳐왔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었다는 사실 충격적이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남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